네, 2024년 2월 8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동형으로 이번 선거는 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속셈이 뭔지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뭐냐? 나를 따르는 친명계 사람들은 민주당에서 공천하겠다. 그러나 나를 따르지 않지만 굉장히 투쟁력이 있어서 대여 투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연동형으로 만들 위성정당으로 와라. 이런 수군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계열하고 쉽게 말하면 문재인 계열 갈등이 있죠. 문명 갈등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비명계가 일부 나가긴 했지만 또 이낙연계가 나가긴 했지만 여전히 386 세대냐 뭐냐에 따라 내부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에 의해서 어쨌든 민주당에서 공천을 못 받는 세력들이 있을 거예요. 그 세력들이 적이 되지 않게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은 꾀를 내서 자기 말을 바꿔가면서 연동형 제도를 선택했다.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을 이명백 고려대 정액과 명예교수가 하고 있죠. 이명백 교수는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정부랑 매우 가까웠던 사람이죠. 그분이 2월 6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 무슨 얘기냐? 추윤 갈등을 기억나시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계속 공박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으로 될 수 있었다. 이런 해석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사람들은 민주당에서 공천받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네가 알아서 살라는 거죠. 지금 벌써 민주당 쪽에서는 임종석이니 노영민이니 둘 다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죠. 추미애 이런 사람들은 공천을 안 할 거다. 공천을 굳이 한다면은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약한 경상도 지역이나 아주 험지나 출마해라. 네, 거기서 바람이나 일으켜라.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그런 거 아니냐. 이명백 위원장이 그 기준을 얘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명백 위원장은 이번에 공천을 명예혁명 공천이라고 자기가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명예혁명 공천의 조건으로 3가지를 내놨습니다. 첫째, 1차 공천 심사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은 선배 정치인들은 무소속이든 당을 옮겨서든 출마하지 말아달라. 삥 돌려서 후배를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해달라.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나가지 말라. 우리가 탈락시키면. 두 번째, 윤석열 정권 원인자들은 책임지라. 아까 얘기한 거죠. 세 번째,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각자가 약속한 대로 선당후사 정신으로 해달라.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86 운동권들 이 민주당이 버글버글 하는데 그 자들은 스스로 좀 나가라. 이번에 공천 못 받는 거 각오해라. 나가라. 근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1차로 걸러냈죠. 여기에서는 386들이 한 명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 나가라. 네 스스로 나가라. 출마하지 마라라는데 그게 잘 될까요? 근데 어쨌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공천은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암시를 뒀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이제 문재인 정권에 몸담았던 민주당 의원들을 하고 세력들을 하고 지금 이재명 체제에서의 실력자들이 충돌하고 있죠. 지금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민주당에서는 유명합니다. 그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거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못한 거는 문정권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문정부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분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크다라고 했습니다. 책임져라 이거죠. 부동산 정책, 조국 씨 오늘 또 유죄받았죠. 소득주도 성장을 했던 그런 것들. 이런 실패한 정책들을 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관여됐던 문정권 사람들은 책임져라, 나오지 마라.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세력들, 문재인 쪽, 그러니까 뭐 임종석이나 고민정 같은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있고,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갈등이 큰 겁니다. 국힘당에서도 뭐 김성태 전 의원이 반발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아그라지는 소리가 나는 거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이 민주당 공천을 못 받으면은 자기 지명도는 있겠다. 각자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 만들어 출마하면은 민주당 표를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 국힘만 꽃놀이패가 돼가 좋죠. 야, 어떻게 되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최악의 상황을 이제 두려워서 이명박 씨가, 우리가 공천 안 해도 출마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해석을 하는데,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 주간이 아주 흥미로운 칼럼을 썼습니다. 지금 이재명 씨가 연동형 제도를 선택한 거는 최강욱, 김의겸 코스를 만들기 위해서다라는 글을 썼어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이제 이번에 비례대표를 어떻게 할 거냐에 해서 병리평과 연동형이 있었어요. 병리평은 각 당에서 자기네 후보를 정하는 거니까 이재명 씨가 민주당 후보는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죠. 그러면 공천위원회 만들지만 공천위원회에서 각 지역 공천받는 사람들도 이재명 씨가 입김을 발휘할 수 있고 비례 후보들도 이재명 씨가 입김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은 나가서 이재명을 성토하고 무소속으로 나가거나 다른 정당에 가거나 해가지고 민주당 표를 갉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계열하고 반 이재명 계열, 문재인 막 싸움들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였기 때문에 김창균 주간은 이재명 씨가 연동형 제도를 택했다. 그러면 이제 연동형 제도를 하게 되면은 민주당 계열이라고 하는 위성 정당들이 만들어지겠죠. 뭐 이미 옥중에 있는 송영길도 무슨 뭐 윤석열 무슨 당 이렇게 뭐 만들겠다고 어쩌고저쩌고 했으니까 그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쪽 당에는 이재명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몰려가서 줄을 쭉 서는 거예요. 그래서 당선이 되면 나중에 그들이 민주당과 합당하면은 민주당은 이재명 씨의 목표는 이번 선거에서 151석 얻는 거라 그랬으니까 거기에다가 위성정당 사람들도 오게 되면 다시 의회 권력을 쥐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걸로 보인다. 그러면서 김의겸이 같은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 하다가 흑석동에 재개발 이 사람이 관사 테크도 있잖아요. 청와대 대변인 되면은 그 청와대 뒤에 거기 가면은 경호실 직원들 하라고 하는 거 관사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 살면서 그 자기 집은 뭐 세를 줬나 그래 놓고 나서는 그 돈 가지고 재개발 지역에 땅을 샀죠. 그렇게 관저 테크를 하면서 이제 그 부동산을 사서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돼서 사표를 내고 나갔잖아요. 그리고 최광욱이는 그 문제 많은 최광욱이는 육군 법무관 할 때도 문제가 많았지만 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 허위로 띄워주고 기소됐어요. 이런 자들이 나가서 도저히 민주당에서 공천 못 해주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 만든 열린민주당에 갔죠. 거기서 앞선 번호를 받아갖고 국회의원이 다 됩니다. 물론 김의겸이는 먼저 했던 사람이 일부러 의원직을 사퇴해줬죠. 그 누가 했느냐? 그때 아주 그 유명한 누구예요? 그 설계하는 사람 누구지? 여성 김진애 씨가 서울시장에 나가겠다고 택도 없는 소리. 그래서 일부러 길을 열어줬죠.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근데 이 자들이 들어와 갖고 민주당에서 활약은 제일 많이 했거든. 물론 개떡 같은 활약이었지만 개떡 같은 활약이었죠. 김의겸이는 뭐 청담동 게이트 했다가 지금 단단히 걸려있고 최강욱이는 유죄를 받았지만 어쨌든 싸움꾼 노릇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겠구나.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의 공천을 못 받는 자들은 연동형 비례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위성정당으로 몰려가서 거기서 이재명 찍은 게 나야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딱 모여갖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자기는 연동형제를 안 하겠다라고 뭐 공약처럼 얘기해 놓고 나서 막판에 싹 말을 바꾼 겁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댄 게 국힘당에서 그렇게 갔기 때문에 결정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선거가 4월 10일로 다가오는데 코앞인데 지금 국회의 절반 이상인 민주당 의원들인데
자기들이 이 선거법을 바꾸자고 숱한 발의를 해놨잖아요. 근데 안 다뤘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국힘당에서 야, 이대로 가면 저자들이 원하는 게 현행 아니니까. 그래서 현행 안으로 가는 것도 대비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걸 핑계로 국힘이 저러하니까 우리도 현안대로 간다라고 이재명 씨가 그런 겁니다. 이게 이재명의 장대죠. 그래서 친명은 민주당에서 공천을 해주겠다. 그 다음에 비명이고 그 다음에 친명은 친명인데 싸움질을 너무 험하게 해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 연동형에 의해서 만들 위성정당으로 가서 공천받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자들은 문재인 계열 중에 그 다음에 또 386 운동권 중에는 워낙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좀 내치고 싶은 자들이 있죠. 자기네들은 명예혁명 공천을 해야 되니까 거기 안 맞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자르는 신용을 하고 또 그 자리 저쪽 가서 위성정당에서 살아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재명은 내부의 적이 없어지고 다음에도 여전히 당대표를 하고 이런 잔꾀입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러한 이재명 4월 10일 국회의원에 다시 당선되는 거를 두고 보실 겁니까? 당대표가 되는 걸 두고 보실 겁니까? 잡범이 대한민국을 화장실까지 부패의 지옥 청렴 천국이라고 붙여놨는데 본인은 정작 경기도 법인카드로 과일을 식금 사 먹어서 과일 천국을 만들었습니다. 부패 지옥 과일 천국을 누렸네요. 이러한 자가 4월 10일 총선에서 당선돼서 다시 국회의원이 되고 민주당을 이끄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두 눈 뜨고 보시겠습니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